질문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는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여당 당 대표가 됐고요. 대선 승리, 지선도 승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거의 기재, 이제는 정치 구단의 반열로 오르는 그런 흐름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최근 이 후보를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고 오늘 민주당이 입당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내부 소통 문제라든가 포용력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큰 당에도 있어봤고 작은 당에도 있어봤고 큰 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작은 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큰 당에서는 일정한 불만이 있어도 다음 공천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보통의 불만이 잠재워집니다. 그럼 작은 당에서는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탈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제 경험을 생각해봐도요. 바른정당이 원래 33명 정도의 의원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바른정당이 문 닫을 때는 9명 정도의 의원만 남아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에서 양지 바른 곳을 쫓아다닌 사람들의 문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도 국민의당을 통해서 34석 정도의 의석을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실 때는 20석 정도로 줄어들었고 절반 가까이가 민평당이라는 곳으로 이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에서 작은 당이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을 이탈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간 분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저에게 비례대표를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비례대표는 공정하게 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는 1번, 2번 전부 다 젊은 아주 전문가 풀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그런 딜에 응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당을 떠난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기존에 보였던 그런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TV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토론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토론의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토론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질문으로 또 직접적인 질문으로 상대 후보의 논리를 압박하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지나치게 좀 몰아세우는 그런 느낌과 또 시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 또 남은 3차 토론에서 어떤 전략 또 어떤 접근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증 질문이죠. 본인이 한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 구성이 탄탄한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했던 얘기가 극단적이시네요. 본인이 한 말을 바탕으로 질문했는데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극단적이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셨겠지만은 제가 말할 때마다 답을 하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저를 훈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도나 매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액면가 그대로 보신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지적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토론 이후에 이것을 밈화해가지고 인터넷에서까지 계속 조롱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본인들이 사회 어디선가 겪어봤던 정말 꼰대와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토론을 하면서 제가 상대에게 욕설을 쓴 것도 아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검사들과 대화하면서도 계급장 떼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을 제가 실현할 오히려 주체로 이준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허심탄회한 토론이어야 되고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여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계속 억누르고 젊은 사람한테 훈계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국제 외교 무대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됐을 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 나라 망신인 것이거든요. 가가지고 뭐 잘 모르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기만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해외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시바 총리 앞에서 정상회담할 때 그런 밈화된 용어로 계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예? 자신의 지지층이 그런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자폭탄 보내길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 위해 필요한 것은 실력이고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긴장감 있는 질문과 답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진행자인 제가 가벼운 질문으로 잠시 화제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친분 있으시죠? 예, 매우 친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배우자 TV 토론 제안을 했다가 네.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뭐 혼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모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먼저 다가가가지고 진짜 혼나고 싶냐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용태 위원장이 저랑 워낙 막역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채팅창에서도 카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한 7, 8년 가까운 정치 여정을 같이 해온 훌륭한 동지이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요즘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좀 쭈뼛쭈뼛한 모양새인데 김용태 위원장도 참 고생이 많을 겁니다. 방금 전 패널 분들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뭐 TV 토론 발언 태도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했던 말도 좀 비호감 논란으로 좀 번지기도 했고 실제 그런 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좀 이를 타개할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 낀 정치인들은 비슷한 과정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똑같은 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비호감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님이 항상 비호감도 1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양당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선 비호감 답변을 찍고 시작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저와 안철수 의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랬을 때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또 수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는 아까 제3당 정치하는 사람들의 약간 숙명과도 같은 지점인데요. 이거는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이 발언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바꾸고 고쳐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유권자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